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어떤 책부터 읽을지 궁금해서 찾아보시면 소년이 온다가 가장 먼저 올 걸 압니다. 하지만 작별하지 않는다도 꼭 한번 도전해주세요. 모호한 맛 과다 첨가가 호불호를 가린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벨문학상을 한국 작가가 수상하다니, 그것도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품으로 받았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는 한림원의 평가가 좋네요. 한국어 문학이 노벨상을 탈 수 있다는 게 기쁘고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아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보며 그 점이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한강 작가님 책은 뭐부터 읽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년이 온다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처음에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책을 먼저 읽어보신 많은 분들은 소년이 온다를 추천하실 것 같습니다. 소설의 주제, 시대의 비극과 같은 메타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 책이 작가님 책 중에선 가장 읽기 편합니다. 그 다음은 아마 히라버 시간이나 채식주의자가 될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책들도 읽는 게 쉽진 않았어요. 소년이 온다는 흠뻑 그리고 쉽게 몰입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책으로는 이만한 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픽인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소년이 온다의 연장성적인 느낌이 있기에 역시 먼저 읽으실 책으론 소년이 온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작가님 책 중에선 특히 읽기 편한 편으로 제외한다면 작가님의 글은 시와 소설의 경계가 조금 모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집을 엮기도 하셨고요. 그 덕에 작가님의 문장은 이해하며 읽는 느낌보단 감상하며 넘어가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모호한 맛이 호불호를 가를 것 같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불경하게 생각 없이 문단별로 분해해서 꼼꼼하게 리뷰를 남겨놨어야 했는데 4.3 사건을 다룬 책으로 현기영 작가님의 제주도 오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제독하고 나서는 감상이 크게 바뀌어서 언젠가는 다시 리뷰를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을 핑계로 작별하지 않았다의 AS를 시작합니다. 작가님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슬픔을 정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짚어내었죠. 개인의 슬픔으로 공동체의 슬픔을 비추고 그 슬픔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 남겼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굉장히 모호하게 묘사해서 감정들이 정말 불투명하게 비춰집니다. 작별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사랑 아래에 꼭 이렇게 모호한 감정을 깔아야 하는 건지 처음 읽었을 땐 쉽게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4.3이라는 커다란 슬픔을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슬픔을 다루지 않고 불투명하게 묘사를 한 것이 작가의 커다란 배려와 무거운 조심성이었다는 걸 다시 읽을 때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비극을 비극으로만 다루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강한 심지를 지탱하는 커다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라기보단 삶이란 질문에 작가님이 도달한 지금의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비극 자체를 섬세하게 다루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비극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한 가닥 끄집어낸 것이죠. 그게 한강 작가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작품에 반영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2014년 작품이었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2021년 작품인데요. 7년 동안 작가님이 닿은 대답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책을 두 번째 읽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네요. 이렇게 생각하니 작가님께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하실 때 이 이야기는 지극한 사랑을 다룬다고 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읽기는 여전히 어려운 소설입니다. 문학을 깊게 읽어보지 않은 저 같은 독자에겐 이 모호함이 감당하기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가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작가가 있고 그 작가 역시 나이 들어갈매 사랑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제가 작가님의 다음 책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생각난 김에 3년 전의 리뷰는 봉인해야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럽네요.
작별하지 않는다의 AS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강 작가님은 수상 인터뷰도 예술로 남기셨는데 정말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옛 작가들은 집단적인 존재였죠.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때론 길을 잃고 때론 결연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나의 영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